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을 강의하게 된 신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경비지도사 자격 문제 중에서 1차 과목으로서 필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과목이죠. 갑자기 생뚱맞게 법학개론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민간경비에서 경비지도사가 중요한 점,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비지도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비지도사가 왜 필요하냐? 민간경비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경비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경비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 그 민간경비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세계시장, 그러니까 경비 서비스업, 경비 기기 제조업 뭐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비사 구조가. 경비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있고, 이렇게 그 강의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은 기계경비에 속하겠죠. 인경비,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을 좀 따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뭐 경비 기기 제조업이라는 게 또 크게 범주가 나눠집니다. 영상보안기기, CCTV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고 있죠. 출입통제기기, 뭐 스마트카드, 생체인식카드, 우리가 지하철 타고 내리고 할 때 뭐 교통카드 이런 것들 쓰이고, 출동보안기기, 뭐 알람, 센서, 경보기 이런 것들, 소방방재기기,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등등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경비업을 하는 회사들이 뭐 S모 회사, 또 다른 S모 회사, K모 회사 이런 데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쪽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S모사 같은 연구소에 가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소방방재 기구들도 역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고, 우리가 이렇게 커진다고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산술적으로 나왔는데, PMC라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민간 군 회사,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 뭐 전체적으로 약 800억 달러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전자경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타이코라는 회사 기준이 엄청나게 많네요. 우리나라 그 S1이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만 따져도 거의 한 20배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 일본 세콘 같은 경우는 10배 가량.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무인 전자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사람 경비, 우리가 경비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영국의 G4S사 같은 경우는 약 10배, 그 스웨덴의 시큐리티 AB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800억 달러 같으면은 꽤 많이 되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국내 시장 자체도 그 90년대 이후에 본격적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4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경비도 있고, 기계 뭐 제조업도 있고, 우리가 인력경비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우리 ATM 기계 있지 않습니까? 돈 뽑는 현금 인출기 코너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뭐 일단 저희가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간경비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공경비,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그 경비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가지고 경찰들이 할 수 있는데, 너무 경찰이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람 적고, 경찰 1인당 우리나라 담당 인구가 약 535명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다 보니까 치안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민간 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민간 경비 사업이 이렇게 발달 해가면서 과학 기술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간 경비를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민간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 단순히 경비업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즘 산업보안도 민간 경비에 속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필요성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경비 지도사를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볼게요. 소관분처는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시험 방법으로는 1차, 2차 시험을 치게 됐고요. 1차 시험으로는 필수적으로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두 과목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과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으로는 경비업법, 그리고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에 택이라는 거. 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 2차 시험으로는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함.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해야 하실 겁니다.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대로 뭐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타 등등등에 의해서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 같은 경우는 약 600명 정도 뽑고 있거든요. 일반 경비 지도사 같은 경우는 540명, 기계경비 같은 경우 60명.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주로 쳐야 될 거는 일반 경비 지도사이기 때문에 540명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원서 접수는 보통 10월달 중순쯤 치고 시험은 이제 11월쯤 시험을 치고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들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경비지도사라는 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법학개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학개론, 우리가 굉장히 좀 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왠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한테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학개론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 수많은 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수박 겉핥기식,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표현보다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경비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학개론, 그러니까 법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우리하고 안 친할 뿐이고, 안 친한 거는 자주 안 봐서 안 친한 거고, 자주 안 봐서 안 친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핵심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시험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학개론 딱 첫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법의 의, 목적, 효력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주제에서. 법의 일반적인 정의, 사회 규범, 사회 구성원이 지키도록 하는 당위 규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올라가서 보면은 법이라는 거는 나 혼자 혹은 왕 혼자서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왕이 있으면은 신하가 있고, 신하가 있으면은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은 그 밑에 노예 등등 기타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란 겁니다. 약속. 법, 예절, 예의, 뭐 기타 등등의 몇 가지 도덕이라든지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법은 최저라는 거죠. 최대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거죠. 인간으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당위규범,
반드시 지켜야 된다.